감사원에서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계청장을 했던 예. 황수경 씨하고 강신옥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통계가 이게 맞냐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통계라든가 예. 소득 그런 성장 뭐 이런 통계들이 물가라든가 여러 면에서 이 통계가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 통계청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권력의 작용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이제 감사원이 그걸 조사를 지금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수경 이 통계청장이 갑자기 물러나면서 강신옥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통계청장으로 네. 이렇게 발탁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권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통계 조작을 하면은 모든 것이 국가 기관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통계 중에 가장 못 믿을 통계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중국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어떤 통치를 위해서는 뭐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이게 전부 다 그냥 조작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실업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통치자,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어떤 그 통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게 그 통계 조작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때 있죠. 사실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실 국가 경제가 상당히 피폐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했는데도 결론은 뭐 아니다라고 나온 게 많아요. 소득주도 성장 그 효과가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어떤 경기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쉽게 말해서 지금 그 최저임금제 이런 것도 보면 그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편의점 주인들은 뭐 죽겠다는 사람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아르바이트비가 너무 높아서 결국은 아르바이트생 내보내고 부부가 둘이서만 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 식당에 종업원이 우리 고기 손님하고 우리 방송 마치면 식사하러 가면 식사가 옛날에는 한 5분만 나오던 게 한 10분 넘어서 나오는 게 종업원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게 전부 다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종업원 수를 확 줄인 바람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줄인 사람들이 결국은 실업자가 되건 이런 식으로 내가 경제가 계속 약화됐는데도 문재인 정권 때 괜찮다는 거예요. 그 통계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경제 정책 이런 걸 갖다가 호도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그런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이거는 강신욱입니까? 옥입니까? 강신옥. 강신욱 씨도 있어가지고 강신욱 씨 맞네요. 또 변호사죠. 변호사 그것도 강신욱 씨네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감사 결과로 최종적으로 나오고 하겠지만은 충분히 우리 좀 전에 말한 이대준 씨 월북몰이도 나왔지만은 어떤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어떤 결과가 아니고 통계라든가 정부 발표가 어떤 그때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조사 결과 그다음 통계 결과가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조사하는 거니까 이게 과연 뭐 충성심에서 그렇게 했는 건지 뭐 본인의 어떤 소신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 결과 나와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형사 고발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그 결정적인 내용은 2018년 8월에 황수경 통계청장에서 강신옥 청장으로 확 바뀌어요. 느닷없이 임기가 한 11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통계청장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이 임기를 되게 채우지 뭐 그게 무슨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가장 힘이 없는 청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2018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예, 긍정적 효과가 90%나 된다. 그러니까요. 소주성 효과가 90%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이전에 2018년 그 1분기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가지고 이렇게 잘 됐는데 지금 2018년 1분기 그 조사를 보니까 소득 하위 20%가 역대 최대폭으로 낮아져 갖고 8%로 이렇게 네, 줄어들어 네. 버렸다, 소득이. 네. 그러면 소주성 효과가 없지 없다고,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통계청 자료를 2018년 5월 그 네. 국가재정위에서 90%나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니까 이 그 당시 이제 그 소주성을 입안한 사람이 홍장표 아닙니까? 네, 그 경제수석이 그거 자료 다 가져와. 통계청 자료. 그래 가지고 후임인 이 강신옥 네. 보건사회 네. 연구원 선임연구원한테 그 재분석해봐. 해갖고 이걸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 월성 1호기 사건도 그거 그렇죠. 아닙니까? 문미옥 예, 경제성 조작. 예. 그 과기 보좌관이 그 월성에 가서 현장 보니까 뭐 철근이 녹슬고 그랬었다고 그 청와대 예. 인터넷망에 올리니까 문재인이가 그 월성 1호기 언제 그 중재하냐고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처럼 문재인이 한마디로 딱 해갖고 이제 갈라치고 그러면서 이 강신호기가 와가지고 통계를 완전히 조작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도 통계학 공부를 행정고시 그 시험 볼 때 했습니다만 이거 전문입니다. 이게 전문직입니다. 그렇죠. 예, 통계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은 이 표본 분석, 표본 수집하는 것부터 통계학 보면은 예, 우리 조사 방법론이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전문적인데 아까 보건 뭐 사회연구원. 거기가 통계를 뭐 그 다루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통계를 몇 강좌를 들었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왜 그러냐면 뭐 언론 쪽에도 지금 거의 통계 분석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잘 못 오겠더라고. 그게 이제 대학교 때부터 배워야 하는데 수학도 좀 알아야 사회에 되고. 나와가지고 예. 뒤늦게 하려니까 통계 분석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논문 쓰는데 정말 애를 많이 저도 먹었어요. 조사 방법론 공부하면 통계를 공부했는데도 예. 대학에서 전혀 전공 아닌데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예. 제 머리가 딸려서 그런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전혀 통계하고 관계없던 강신옥 씨를 대다 놓은 거는 예. 시키는 대로 해라. 아까 우리 그 대본 그거 같이.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연역해 보면 있죠.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어떤 독재적인 성향이 있다. 아까 제가 중국의 통계가 가장 믿을 수 없다는 게 최고 권력자가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면요. 통계는 항상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가지고 오히려 위로 상향식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주고 그 밑에서 그 통계를 맞추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 그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오히려 망했다. 이걸 하면 소득이 더 확 줄어들었다니까. 소주성이 완전히 그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계 조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청의 밑에 직원들은 전부 전문지가 아닙니까 통계에 거기서 올라온 걸 아마 강신옥 청장이 했던 청와대의 지식은 홍장표 씨의 지식은 이게 바뀌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그 대북에서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국정원장이 이렇게 바꾸듯이 이것도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수경 씨가 물러나는 그 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계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임식을 하고 떠났는데 이 강신옥이는 와갖고 경제장관회의 처음 참석해가지고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통계청은 있죠. 예.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예. 있는 사실 그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예, 잘못된 정책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오히려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고 교수님 말씀 경제장관 회의에 왜 통계청장이 참석하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장관들이 그 정책 세우면은 통계로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보조하겠다. 이게 보조하겠다는 거죠. 잘하겠다. 그 얘기를 가서 아니, 다짐했다는 거. 통계청장은 오히려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법관, 그러니까 사법부와 같은 지위라고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해가지고 판단은 그 위에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좀 전에 말한 강신옥 통계청장은
어떤 정책 결정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 예. 어떤 그러면 벌써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통계청을 갖다가 운영한다면은 그 통계는 조작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게 감시가 어려운 게요. 일반 국민은 모르잖아요. 네. 통계가 뭐 근데 피부 물가라든가 피부 경제 상황하고는 완전 다르면은 이상하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데 국민들로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하고 경제장관들이 경제 잘 돌아간다고 발표하니까 맞는가 보다 하는데 여기에 지금 통계청장이 일조를 했다는 거니까 이게 통계청이 어떤 독립된 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예. 어떤 정부의 최고 권력자의 어떤 입맛, 어떤 그 정책 방향 이런 데에서 좀 분리돼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소주성하니까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걸 그대로 올려가지고 예. 정책을 바로잡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책이 왜곡되도록 도움을 줘서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러니까 제 생각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자기들은 민주정권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통계가 지금 왜곡됐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그건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독재적인 성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홍장표 경제수석은 그 이후 문재인 인사 알박기로 KDI 원장까지 가서 앉았다가 버티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계속 주장했었죠. 예, 쫓겨났는데 결국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표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그것도 지시를 했으면 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엊그저께 무슨 충남 민생 투어 가가지고 지금 뭐 유신 때나 다름없는 독재 정치다 그렇게 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 정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들의 독재 성향이 있으면요. 네. 본인이 다른 쪽도 독재로 보입니다. 뭔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 얘기인가요? 그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저기 태조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판할 때도 재판장이 조금 그 전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좀 상대방도 그렇게 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약점이 있고 이러면 상대방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더라고. 자기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예.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5일이죠. 국민 대토론회라고 할 수가 있죠. 156분에 걸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노동이라든가 연금, 교육개혁 이런 것을 정말 이제 시동을 제대로 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동이 제대로 걸려서 가려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통계 자료들이 그렇죠. 아주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뒷받침을 해줘. 맞습니다. 이걸 조작해버리면 왜곡된 정책이 나와요. 예, 왜곡된 정책이 나와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통계청이 사실 이 정무직 중에서 가장 그 힘없는 정무직입니다. 기상청장하고 그다음 통계청장하고 몇 군데 그랬는데 전에는 1급에다가 그것도 지금은 차관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 대통령의 어떤 왜곡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비록 힘은 제일 없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데가 만일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어떤 그 생각에 맞는 통계를 왜곡해서 보고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게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제일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소주성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와서 경제가 힘들다 하는데 지금 6개월 된 정권이 무슨 경제를 망쳐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왜곡된 경제 정책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 전기요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탈원전만 안 했으면은 지금 석유값 아무리 오르고 LPG 값 올라도 지금 그 전기료가 그렇게 서민들한테 안 올릴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통계청의 문제도 문제지만 정말 통계의 중요성, 그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들을 뭐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 부분은 정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인식을 가져야 하거든요. 대통령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거 판단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